자, 이번엔 35번에서 38번에 해당하는 겨울의 출구 들어가 볼게요. 자, 갈래 현대소설이죠. 성격 사실적. 주제 도시 재개발 사업의 과정 속. 소시민들의 삶의 애환과 공동체적 가치. 특징. 첫 번째, 이야기 내부에 서술자가 있고요. 아버지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자리 없어서 2번 여기 적을게요. 특징 2번, 근대화 가정에 내재한 폭력성 사실적 제시. 세 번째, 인물의 모습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진정한 인간애가 드러납니다. 배웠나, 얘들아? 자, 그래서, 얘들아, 이게, 겨울의 출구라는 이 작품이 1970년대 도시재개발 사업이라는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어머나? 우리 1970년대 도시재개발 하니까 생각나는 거 뭐 있노?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기억나나? 그다음에 난제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런 작품들과 배경이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것도 맞고요. 자, 작품은 자본의 강력한 자본 앞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현대 시장 측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도깨비 시장 간의 대립이 일어나고요. 자, 그렇게 내재된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자, 여기 있죠. 1970년대 도시재개발 사업가죠. 자, 자본 앞에 있는 현대시장 측과 생존을 몸부림치는 도깨비 시장의 대립이 있다라는 것도 보이시고요. 자, 근대화 과정에 내재한 폭력성이 있고요. 자,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서 진정한 인간애를 이야기하는 인물이다라는 것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캐치를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문학 작품이 상당히 조금 외워줘야 되는 맥락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게 좀 덜하니까 님들 최대한 문제를 통해서 작품을 분석하는 연습이 조금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작품은 솔직히 말해서, 도깨비 시장 사람들이 좀 짠하고 마음 아프죠. 자, 이 소설, 자, 이건 소설입니다. 소설의 빈출 문제가 바로 이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볼 때 보통 물어보는 게 시점 문제입니다. 시점. 그러니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서술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서술자의 위치는 작품 내부에 있지. 왜냐면 나라는 말이 등장하죠. 우리 식구라는 말이 나와서 자, 시점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자,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인칭이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요. 자, 뭐 하고 있어? 관찰하고 있죠. 아버지와 도깨비 시장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있죠. 그러니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오케이? 소설에서 시점은 빈출이기 때문에 항상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언제나. 자, 그래서, 지문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제, 요런, 지문 마지막 문단 보면은, 뭐, 우리 식구들은 검은 구름의 의미를 알았다라든가, 요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나? 요런 게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1인칭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를 통해서 특정 인물 주변에 일어나는 일. 자, 이야기 내부 서술자 누구였어? 나였죠, 나. 이야기 내부에 있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 아버지와 도깨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뭐 하고 있다, 서술하고 있다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은 우리, 나 이런 표현을 놓치지 않아야 시점 파악이 바르게 됩니다. 우리나 나라는 말이 지문에 없는데 1인칭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소설가 국어시에서도 봤듯이 시점 같은 경우는 자 1인칭처럼 보이지만 3인칭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단어로 나, 우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지문 앞부분 보시면은 아버지가 너무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싸게 파니까 시샘하다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자, 그래서, 주변 장사꾼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진짜 이유를 묻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상인들이 아빠가 손님을 끌려고 좀 싸게 하고 그렇게 한 줄 알고, 시샘을 했는데, 아버지가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데도 돈을 피해갈 정도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이라서 큰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가격을 낮춘 게 아니라 원래 정직하고 선한 장사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캐치해 주시면 되고요. 38번 보면 보기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1970년대 도시 재개발 사업 소외된 소시민의 대립을 이야기하는데 자 봐봐. 이거 안에서도 재개발 사업과 소시민의 대립이 또 보이는 거야. 자, 현대시장에 갔던 사람이 도깨비 시장을 돌아온 게, 자, 손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도깨비 시장을 다시 돌아온 진짜 이유는 값이 싸고 본문에 있어요. 값이 싸고 마음 놓고 물건 뒤적일 수 있는 익숙한 거래 방식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낙네들한테 기부인 대접을 받던 우쭐한 기분을 잊지 못해서지. 그러니까 인간적 유대감 때문이란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현대시장의 상황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도 시험 출제가 좀 될 수도 있거든요. 새로 개장한 현대시장과 도깨비시장 노점상들의 상황 비교하는 문제. 36번 문제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케이스고요. 현대시장 측은 도깨비시장 사람들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오히려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라 있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영세한 노점상들은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어요. 본문에 정확하게 읽는 연습은 소설에서 항상 중요해요. 어, 소설의 결말이 소시민의 삶의 터전이 무참히 깨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 그래서 자본을 앞세운 재개발 사업과 지자체 정비 사업이 상인들의 생존권,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대화 과정에서 내재했던 폭력성, 소외된 소시민의 애환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부터 한번 가볍게 가볼게요. 아버지는 도깨비 시장 입구 생선 장사였다라고 던져져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도깨비 시장에 터질 대감이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생선 파는 노점에는 항상 손님들이 많았다. 그리고 줄까지 섰다. 인기가 많았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노점을 찾은 손님들은 물건을 사지 못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있었다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생선은 달인목 그장수. 자, 달인목 그장수가 누구예요? 자,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이마에 소문이 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이렇게 잘 팔렸던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어, 결국 가장 큰 이유는 정직한 장사였던 겁니다. 자,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네. 어. 정직한 장사. 무슨 말이야? 이 말의 뜻은 값이 다른 것보다 낫다라는 뜻이죠. 싸다 이겁니다. 싸니까 잘 팔리지. 자, 근데, 여기 적혀 있죠, 얘들아. 어, 생선값이 항상 시중에 어디보다 헐했다. 헐했다는 건 가격이 낮다란 뜻이고요. 손님을 끌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해보이는 얕은 수작 아니고요. 시세물에서 펄쩍 뛰던 장사꾼도 차츰 아버지를 이야기되었다 되어 있죠. 시샘을 했던 장사꾼도 투정도 하지 않았다까지. 자, 아버지가 큰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가격을 낮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김씨, 그 돈 벌어서 어디다 쌌노? 국회의원 나가도 되겠네. 자, 장난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부지런하고 성실한 만큼, 돈 벌 수 있는데, 돈을 피해가는 듯한 그 짓거리, 피한다는 게 아니라, 피해가는 듯한 그 짓거리, 너무 정직하게 물건을 팔아서 그렇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다. 생선 장사만 하지 않았다. 자, 생선 떼어다 아침, 낮에 다 팔은 다음, 다시 저녁에 아침 장사 반도 안 된 생선을, 팔았다. 자, 아버지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장사하는 시간 빼면 대여섯 시간의 공백이 있었다. 자, 바로 그 시간이 아버지가 남을 위해 사는 시간. 손님이 많아 졸졸 매는 사람들 잠깐 봐준 다음에 시장 여기저기에 쌓이기 시작한 쓰레기 모아 리어카에 나르는 일을 했다까지 묶어서 자, 여기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 어떤 노 했더니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거죠.
요래요래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난민청, 천민동 주민들 생계터전, 도깨비 시장부터 묶어볼게요. 재개발로 철거될 위기에 처하고 도시 재개발 사업의 가정이죠. 돈 있는 도깨비 시장 출신 사람들은 현대시장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요. 도깨비 시장 노점상 중 유일하게 아버지를 추진위원으로 추대했는데 아버지는 거부하게 됩니다. 그동안 도깨비 시장의 큰 점포들은 문을 닫고 새 시장으로 옮겨가고요. 처음 건물 지을 때보다 임대료가 배나 올라 있어. 자, 명확하게 임대료가 올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현대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다라는 것도 있죠. 점포 주인은 있고요. 임대해서 장사할 사람이 적어서 시장이 반쯤 채워지고 개장을 하게 되죠. 도깨비 시장에 노점들이 그리로 흡수되어야 할 것인데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영세한 도깨비 시장 상인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시장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었음을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근대화 과정에서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도깨비 시장 상인들은 소외당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들어갈 돈 있으면 몇 달은 놀고 묵겠다. 자, 하루 벌어 하루 버는 사는 사람들이라 장래를 내다볼 겨를이 없었다. 그런대로 현대시장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개장 기념으로 시장 옆 공터에 노래자랑 대회까지 열리고요. 경품권과 기념품까지 주어지게 되죠. 자본을 앞세운 현대시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새로 개장한 현대시장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 개장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야단났구만. 도깨비 시장 사람들은 얼굴을 쳐다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자, 당장 오늘 입에 풀칠할 길이 막막했다. 도깨비 시장 상인들은 생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 도깨비 시장을 배회하고 있는데 노점상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있죠. 자, 좋게 기다려 보입시다. 며칠 있으면 개항겠지. 진짜 맞았어. 며칠이었어. 왜냐면, 자, 아무래도 역시 마음 놓고 물건 뒤적이고 각 깎아내리기 좋은 도깨비 시장 생각. 도깨비 시장의 햇볕에 그을린 노점상 아낙네들한테 기부인으로 떠받쳐지던 그 우쭐한 기분을 잊을 수가 없었다까지 묶어볼게요. 어, 요게 이제 천민동 사람들이 도깨비 시장으로 돌아온 이유가 되죠. 거짓말같이 그들은 돌아왔고 얼굴에서 그늘이 그치게 되고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고 가슴 쓸어내리고 아버지 얼굴 밟지가 않아요. 자, 짙은 구름이 낍니다. 자, 이 짙은 구름 뭡니까? 극증이죠, 극증. 와, 극증하노. 자, 구름이 비를 내렸다. 무슨 말이야? 현대시장에서 자, 무슨 일을 하노 했더니 시장 지역이 재개발 지구로 지정돼서 겨울 안에 정비 사업을 벌인다는 내용과 해당 지역의 무허가 건물들은 자진 철거라는 계고장을 받았습니다. 철거 계고장 받았죠. 바로 재개발 지구 정비 사업은 자, 요건 지금 도깨비 시장 상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자진 철거하면 철거 보상비 지급된다 하고 있고요. 자, 아무 때고 한 번은 치를 홍역이었는데 느닷없이 올 거라고는 미처 생각도 못한 일이다까지 묶어서 자, 여기서 보이는 게 바로 뭐다? 금대학 가정의 내재한 폭력성. 그리고 소시민들의 삶의 애환이죠. 그럼 제목, 겨울의 출구 무슨 뜻이냐? 자, 이 겨울 바로 근대화 과정으로 인해 소외된 소시민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 어려운 현실. 그리고 출구는 따뜻한 인간애를 나타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겨울의 출구 한번 끝냈고요. 다 뜬 거 맞나?